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지난 한 주에만 8% 정도 오르면서 9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200주 선까지 회복을 했는데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나온 큰 폭의 반등,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시장의 상승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었죠. S&P 500이 5.9%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8.1%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10월 CPI 예상치가 8%였는데 이보다 훨씬 낮은 7.7%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 10년 국채 금리의 흐름을 보시면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10년짜리가 3.8% 수준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거의 이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거의 한 5%대에서 좀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는 추세에 있어서 과거와 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과거 S&P 500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25번의 예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1950년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보시면은 이제 1등부터 15등까지 저게 있고요. 상위 25위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 지난 S&P가 5.5% 하루 만에 상승을 했고요. 15번째의 높은 상승률입니다. 근데 25위 평균 상승률을 보시면은 5.5%이고요. 그 이후에 3개월 동안에 추가로 4% 평균적으로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13%, 그리고 1년 뒤에는 31%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저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1990년대 이후에 S&P 500을 투자를 하실 때요. 계속해서 지금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은 1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리로 상당히 높은 숫자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만약에 10일 동안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것을 놓치면, 그러니까 여러 차례 아까 보여드렸는데 10일만 놓치더라도 수익률은 5%대로 떨어지고요. 만약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30차례, 40차례를 놓치게 되면은 거의 수익률이 0%가 됩니다. 그럼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지난 30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장에서 딱 밀착해서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걸 보니 바닥은 다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시장의 상승 동력은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였습니다.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지 향후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최근에 보시면은 1970년대와 많이 비교들을 하고 계시죠.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2년 동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아마도 3%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24년 이후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럴 가능성도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의 설비 투자라든지 또는 생산성 지표의 변화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오는 게 뭐냐면 운송비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이 공급 쪽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공급 차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상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요 부분이겠죠. 수요를 이끄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을 찾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개별 인플레이션 품목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안정을 찾고 있지만 주거비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도 향후 1년 내지 2년 안에 정상화돼서 3%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을 70년대와 좀 많이 비교를 하고 계신데 70년대에도 중간선거가 있었고
그때도 미 연준이 굉장히 기축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임기 3년, 4년 차에는 오히려 금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박스권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금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3, 4년 차 시대이고요. 보시면은 3.5에서 5.5% 시대 또는 4.6에서 6.2%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금리가 3.5에서 5% 시대가 향후 2년 동안에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비슷한 부분이고요. 이때 시기에 어떤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간선거해에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3년, 4년 차에 급등, 73% 급등을 했고요. 또 다시 중간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급락을 해서 경기 침체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75% 급등.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중간선거 이후 3, 4년 차에는 증시가 올랐다라는 통계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근데 또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은 마음을 쉽사리 놓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역전폭이 5일 쇼크 때 이후로 최대치라고 하는데 네. 이론상으로 보면 이러면 경기 우려에 대한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 일단 본부장님은 2024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차, 또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단기 금리차가 둘 다 0.5%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렇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나면은 여기에 동그라미 5개가 있죠. 그 이후에 회색 선이 다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곧 올 거다. 이제 이런 걱정입니다. 저 회색 선이 바로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네, 보통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 시기에는 큰 폭의 하락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경기 침체가 들어오는 시기이고요. 그 전에 시장이 어느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 마지막 남은 16개월 동안에 이 지수의 상승률을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 상승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S&P 500은 30%를 훨씬 넘는 3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기 285%가 있어서 그렇지만 90%나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저걸 빼더라도 거의 30%대 후반, 중반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대통령 임기 3년, 4년 차에는 S&P 500이 아마 4,600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은 15,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수준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전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총 대출 증가율 추이가 지금 떨어지고는 있으나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예대율이 상승을 하면서 경기를 안정적인 성장 시대로서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의 예대율을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 고점이었던 77%보다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 숫자에 도달하는 시기를 계산해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지금처럼 대출이 증가를 하고 예금은 증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계산상에서의 어느 시점에서 이 77%를 돌파를 하느냐, 2024년 하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쯤 돼야지만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가상화폐 시장도 좀 흔들리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M2 수준과 맞추어서 과거의 고점 시대의 어떤 주가를 계산을 해보면 저의 결과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S&P 500 보시면은 4,773포인트 정도, 나스닥은 15,222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걱정스럽지만 그 사이에 시장이 꾸역꾸역 올라가는 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헷갈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뭐 종목에 집중을 해보려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무엇보다 좀 중요해 보이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가정을 해도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업 실적 발표 내용을 보고 계시면 올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다 예상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S&P 기준으로서 20% 이상 하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8%나 급락을 했던 그런 올 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 즉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고 금리 5%를 반영을 하더라도 S&P 500의 적정 가치는 3,600이고 나스닥은 1,200입니다. 그러니까 전 저점 수준 이거죠. 그렇고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 금리를 안정적으로 3.5%로 복귀하는 시대로 간다. 라고 계산했었을 때는 S&P의 적정 가격이 4,600, 나스닥이 13,300이 나옵니다. 또한 더 좋게 봤었을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었을 때는 적정 가치가 S&P 500이 5,000이 나오고 나스닥이 15,700이 나옵니다. 즉 지금보다도 26%, 38%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보다 호재에 더 민감한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재가 이미 질릴 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에 반응할 때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일단 종목도 압축을 해볼게요. 본부장님은 항상 ROE가 높고 좀 성장률이 높은 업종을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는데 그럼 현재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매크로에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저희는 지금 시간의 90%를 종목 선별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업종으로 보면은요.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소비 업종, IT, 반도체, 그리고 또 주택 건설 업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ROE가 높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성장주 65%, 가치주 35%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들 지금 신경을 쓰이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아마 테슬라일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은 거의 반타작이 났다고 해야 될까요? 절반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의 성장, ROE는 너무나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의 투자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관련돼서 기업들의 매력도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올라오고요. 기아, 테슬라, 현대차, 에코프로비엠, BID 등등이 올라오고 다른 어떤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매력도는 많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전기차 관련된 업종과 부품 관련된 업종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테슬라보다 기아가 좀 더 상승력이 높게 점쳐지고 있네요. 일단 전기차 관련 종목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